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낙연이가 일본 왕위 즉위식에 특사로 갔죠. 경축사절 특사로 갔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었죠. 이낙연이가 가더라도 한일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은 한국 측에 있었고 도발은 문재인 쪽에서 먼저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낙연이가 아무리 가더라도 당장의 해결은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와 한일 관계의 재구성을 위해서, 재구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문재인이 밉더라도. 그러나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분위기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이낙연이와 아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외교는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익이라 그래라도.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낙연이가 일본 아베와 친소 관계가 분명하므로 어느 정도 아베한테 좋은 답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는 무엇을 염려했느냐, 그리고서 무엇을 기대했느냐. 이낙연이가 일본에 가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고 문재인을 갖다가 끌어내서 아베와 곧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 이낙연이는 명실상부하게 여권의 대표주자로 일어날 것이다, 설 것이다 하고 염려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도 그 기대도 허망하게 되어버렸죠. 지금 현재 여권은 전부 다 전멸 상태입니다. 다음 대권 주자가 전멸 상태예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안희정이 날라갔고 이재명이 날라갔고 조국이마저 날라갔고 박원순은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 이낙연이도 진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대타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낙연이도 제 역할을 못한 거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한일 관계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다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우리 국민님들께서도. 일본은 지금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죠. 하고 있죠. 일본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자기들을 해외 파병을 하게 하고 극으로 몰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헌법 개정을 하면은 자민당, 즉 아베 내각이 독주 체제를 갖겠다는 소리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일본이 헌법 개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관계를 봐서 일본은 지금 한국을 제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재인의 저 멍청하고 띨띨한 사람이 자기 대일본 제국을 건드렸다는 분노가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풀지 않고 거북선을 찾아다니고 신익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혁명의 죽창을 찾아다니고 일본의 분노를 일본의 정치인들의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들의 분노를 사게 했죠. 어떻게 동학혁명까지 끌고 나오는가? 어떻게 1592년에 임진왜란까지 끌고 나오는가? 그러면서 문재인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하고 이런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그래요. 이낙연의 손으로. 아니 1592년 임진왜란 600년 전의 이야기를 끌고 나오고 동학혁명 몇 년? 1700이야? 1892년인가? 200년 전의 이야기를 끌고 나오면서 현안을 갖다가 조기에 해결하자. 가까운 이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이거 문재인이가 한 말이죠. 오히려 이낙연에 가서 한일은 1500년간의 오직은 역사를 갖고 있다. 일본의 이해를 바란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문재인이 말한 것은 누가 써줘서 하는 말이고 이낙연이 한 말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이가 이낙연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낙연을 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응?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 리더는 문재인이 같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재인이 손만 대면 될수록 한일 관계는 더 멀어지고 한미 관계는 더 소원해지고 한중 관계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소련은 그냥 뭐 수시로 그냥 폭격기와 그 정찰기들 우리 영공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주변을 갖다가 휩쓸고 다니고 북한한테는 소대가리 말을 듣고 이게 또 한 번 외교 참상이 났다 하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면담 성격에서 회담 성격으로 일본의 총리와 한국의 총리가 만났는데 한급 아래죠, 그죠? 두 급 아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력으로 따져도 그렇고 일본 총리는 명실상부한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낙연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종이 총리 아닙니까? 아무 권한도 없고 그죠? 일본은 이낙연이한테 많은 환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과는 문재인은 환대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아베 총리가 아베가 말한 게 나오죠. 아베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국제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있다. 문재인이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바란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 이러면서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웃나라로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 한일미, 한 관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고 운을 떼줬는데 그러면서 아베는 이럴 때일수록 의원들 간의 교류, 국민들 간의 교류, 특히 젊은이들 간의 교류, 지역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 하고 말을 했다. 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낙연이가 문재인이 친서를 주고 양국 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하면서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죠. 그런 내용의 친서를 주면서 양국 정상회담을 아베한테 제안을 했는데 아베는 답하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일본 친구들하고 한 15년 내지 18년을 긴밀하게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상당히 그 일본 애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이 내향적이라 그러죠. 내향적. 그죠? 그리고 축소 지향이 일본이라 그러죠. 이어른 교수가 진 책에도 뭐 한 30년의 진 책에도 나오는데 일본은 축소 지향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걸 비하하는 말이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일본 애들은 꽁한 면이 많은데 그래 혼내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리고 다베마 때 혼내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본인을 칭찬하거나 아베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역사를 봐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혼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춘추전국 시대에 그 잔인했던 동족 상징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간파 못하고 말이지 문재인이가 한 게 말이에요. 뭐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을 끌고 나오고 1896년인가 92년에 동학혁명을 끌고 나와서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죽창을 들고 말이야 일본을 무찌르자. 불매운동을 하자. 그럼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아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지만 일본 국민들을 등에 업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일부만 엎었어. 한일 관계의 국력과 세계 정세를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세더라도 일본을 이용하고 선용했어야 됐지 그렇게 무대뽀로 갖다가 들이박을 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일본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유니클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매출이 줄었고 또 뭐 아사히 맥주가 안 팔리고 그거 외에 뭐가 있어? 일본에 관광객이 안 가서 일본이 지방 소도시들이 타격이 심하다.
일본의 국력하고 비교해 보세요. GNP하고. 일본은 몇 프로나 그걸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 오히려 더 심하게 타격받죠? 어? 지금 LCC 그 로컬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 폐업 위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매각도 하게 되고 일본 관광객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손해죠. 음? 그런 걸 알면서도 문재인은 밀어붙이고 있었죠.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총선을 이용해서 표를 얻을 것이다. 그것도 반일 운동한다고 그냥 뭐 문바들이 막 들고 날뛰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죠. 처참한 겁니다. 어? 그리고 소재 부품 산업을 갖다가 뭐 100일 만에 뭐 괄목한 성장을 일으켰다. 괄목하게 발전시켰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소재 부품을 100일 만에 해? 그 기초과학인데, 기초화학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똥줄이 탄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더라도 한국이 일본을 갖다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고, 한국의 경제적인 부침과 위기가 오니까 일본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아베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이낙연이가 일본 통이라서 보냈다 이거야. 비록 이낙연이 가서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을 하고 자기 힘이 빠지는 그 위험을 감수해서 보냈는데 이거마저 안 된 거야. 근데 곧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실리적인 동물은 맞아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실리적인 동물이 아닌가? 일본 사람은 실리적인 동물이고 일본은 국제적인 감각, 국제적인 외교를 상당히 잘 활용을 해요. 문재인하고 달라. 저 국제적인 감각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들이밀고, 그냥 긁어서 상처만 더 크게 하는 게 문재인이고, 아베가 이거 지금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제를 시작할 적에는 1년을 준비했고, 그냥 당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일본의 여론을 보면은, 일본의 여론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지금. 응? 일본 소식통들은 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는 이대로 둘 수는 없는데 총리실에서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일본 총리실에서 이대로 둘 수는 없고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 그러나 징용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일본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징용 문제 진전 없이 수출 규제 강화와 지소미아 문제만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총리실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고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거예요. 징용 문제를 들고 나온 게 한국 아닙니까? 양승태를 집어넣는 이유가 징용 문제 그거 말이지 대부분을 계류시켜서 놔뒀다는 거 아니야 5년 동안. 근데 김명수가 가지고 징용 문제 말이야. 그걸 갖다가 막 대부분 판결해버리고 일본의 그 민간 기업을 갖다가 매각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손해예요. 제가 일본 통이나 일본을 칭찬하거나 친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나 실리를 따져야죠. 뺏어 먹으면 뺏어 먹고 줄 거 조금 주고 그래야지. 지줄 건 하나도 안 주고 문재인은 말이야. 괜히 상처만 내고 말이지 공격만 한 꼴이니까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소국이 대구한테 어렸으니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일본 언론들은 더해. 일본 언론들은 이낙연이 와가지고 친서 줬다. 문재인이 친서 줬지만 의미가 없다. 후지 TV 보도고 또 아사히 TV도 의미가 없다. 65년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한 현상에서 시정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아베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다 하죠. 그래 아베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낙연이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갖다가 잘 생각하고 그걸 시행하려 그런다. 그런 말 꼬리 내리고 왔잖아. 결국에는 일본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거고 문제는 안 끝났다는 거고 조국이도 안 끝났다고 일본 회의라는 책을 들고 나와서 말이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니 극우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일본 회의라는 거 말이죠. 일본에서 크게 그 장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애들이 가설만 갖고 망상만 갖고 그 약점이랍시고 공개하는데 뭐 죽창과 일본 회의가 무슨 약점이야. 자꾸 반말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본 것은 그래 이거를 갖다가 계속 동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그래도 결과를 보고자 하고 며칠 한 일주일, 2주일 참았어요.
어떻게 돼? 혹시라도 아베가 그래 한번 만나보자 문재인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을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고 살아가야 할 걸 찾아야 되니까 국제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경제관계도 결국엔 꼬꾸락대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그 다음에 비록 가서 이낙연이가 아베와 문재인의 그 회담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이낙연이가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선다 하더라도 그건 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 대한민국이 살기 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양보해주자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됐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쏘는 화살마다 다 관여까지도 못 가고 중간에 꺾어지고 있다. 중간에서 부러지고 있다고. 썩은 화살이라서 상상력이 부족한 거야. 문재인이 말대로. 문재인 자신이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외골수가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문재인이 2년 반 동안. 환호할 일이 하나도 없어. 물론 문바들은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으니 환호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도 환호할 게 없어. 일반 국민은. 고고TV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노딱이 100% 붙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고TV를 구독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좀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